왔습니다. 한국의 하와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5일이나 있을 계획이에요. 원 없이 바다를 볼 거고요. 종류별로 맛있는 걸 먹을 거고요. 뒷날 생각 않고 마실 거예요. 지난달에 저는 좀 바빴거든요. 좀 많이 바빴어요. 앞으로 나아가느라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치우느라 바빠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울음을 참으면서 한참 앉아있기도 했어요. 피곤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짜증으로 변한다는 거 아시나요? 마음에 남은 게 짜증밖에 없어서 그걸 내밀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짜증만 내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놓고 뒤돌아서 후회하고 후회하다 문득 옆을 보면 금동이가 언제 놀아주나 눈치를 보고 있고요. 언젠가 들었던 바쁜 건 나쁜 거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달이 바뀌면서 다시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제주도에도 왔고요. 여기서 마음을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울 거예요. 그리고 착하지는 않더라도 묻어냈던 저로 돌아와야죠. 금동이랑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역시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제대로 쉬고 있는데요. 역시 사람은 쉬어야 돼요. 제주도까지 오지 않더라도 다들 틈틈이 꼭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래 한 곡이라도 들으면서 말이에요. 아니면 아벨만도 괜찮고요. 물론 할 일은 항상 너무 많지만 내 마음을 보살피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응원하는 저희는 김근영, 김보통, 김사람이고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35번째 이야기 제주도에서 시작합니다. Driving to Hawaii, surfing down the street, dreaming of these places I may never see. Maybe if we get there, things will be much easier and life won't be nothing anymore. Well, babe, when we're together, we've always such nice weather. Guess we don't need these places anyway. We'll stroll every picking our guitars. We'll drink and sing under the stars. How magically simple our life could be. Driving to Tahiti, let's take off your bikini, jump in something warmer, fall asleep together. Maybe when it's all done, we can grow our hair long. Life won't be nothing anymore. Well, babe, when we're together, we've always such nice weather. Guess we don't need these places anyway. Driving to Hawaii, surfing down the street. Driving to Hawaii, surfing down the street. Driving to Hawaii, surfing down the street. 첫 곡으로 서머솔트의 Driving to Hawaii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제주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놀러와서까지 라디오를 녹화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계속 찾아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프닝 마지막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인 보통씨의 이야기부터 잠깐 들어봅시다. 오랜만이네요, 보통씨. 안녕하세요. 제주도 살이는 어떠신가요? 너무 좋고요. 네. 여기서 되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신기해요. 여기 항상 제가 혼자 있던 곳인데 뭔가 서울과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니까 약간 세계관이 합쳐진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네요. 여기 뒤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바다가 저희가 이걸 너무 담기 좋아요. 위해서 맞아요. 저희의 모습을 포기하고 카메라에도 저희 모습을 포기하고 담고 있는데 일단 아벨만 너무 반갑네요. 저 없이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너무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없으면 안 굴러갈 줄 알고 살짝 좀 그랬는데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보통씨 특집 같지 않나요? 네. 저희 둘이 마스크 쓰고 보통씨 집에서 혼자 연예인. 조명 이렇게 받으셔서 혼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치 호스트 같네요.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오늘 저희 잘 이끌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서울에서 훌쩍 떠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보통씨가 그에 어울리는 일부 주제를 골라오셨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 영화, 음악,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떠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해볼 이야기는 보통님이 가져와 주셨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제가 왜 리틀 포레스트를 갖고 왔는지 아시겠죠? 혹시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쵸. 제가 약 한 3주간 제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썰도 좀 풀 겸 시골로 돌아가는 젊은이들이 왜 많아지고 있는지 요즘 세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할 겸 갖고 와봤습니다. 영화 자체도 물론 너무 좋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님이 이거 대본 잠깐 보시더니 요즘 젊은이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게 들으셨구나. 추세라고 하던데 라고. 그 하시더라고요.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접하지 없어가지고. 못하셨구나. 아직 동기화가 안 됐죠? 네,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냥님이 리틀 포레스트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리틀 포레스트는 시험, 연애, 취업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연은 오랜 친구인 재와 은숙을 만납니다.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연. 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된 혜연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사실 인기 만화가 이가라시 다이스케 동명 만화를 면적으로 한 작품인데요. 만화가 원작이구나. 그건 영화가 원작인 줄 아, 알았어요. 저도. 작가 자신이 도호쿠 지방에서 자급자족했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들 보고 와 주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인 감상이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냥 사실 뭐 음식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고 대충 그려지는 스토리잖아요. 어떤 영상, 그쵸. 어떤 장면이 담길지,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 화면을 보고 있고 그 김태리의 나레이션을 듣는 게 되게 마음이 편안해. 힐링되죠.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맞아. 맞아요. 그 되게 사실 뻔하긴 한데 그렇게 우리가 힐링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주연 배우들의 네, 맞아요. 역할도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두 사람을 꼽고 싶은데 김태리와 문소리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김태리의 그 얼굴이 너무 좋아요. 맞아. 되게 약간 독보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한국 배우 중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수수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수한데 뭔가 심지가 있는 듯한 그런 약간 얼굴이잖아요. 굳건한 이 사람이 맞아, 맞아. 굳건해 보이는?
그래서 되게 좋은 캐릭터인 것 같고 문소리 배우도 제가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이번에 엄마 역할을 하시는 게 되게 뻔한 엄마 같지 않아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뭔가 감독님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음. 그 일본 만화, 일본 원작에서의 엄마는 되게 통통 튀고 엄청 개성이 강한 스타일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한국 영화에서 적용을 하면은 너무 좀 이질감이 들 것 같아서 한국의 엄마의 그 전통적인 면모를 조금 담고 싶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뻔하지 않게 문소리 배우가 잘 표현을 해줘서 고맙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문소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한국 엄마의 전통적인 면모는 잘 뭔가 없지 않나요? 근데 애를 뭐 고3 수능 직전까지 키우고 떠난다든지 아니면 애기 그 혜원이를 계속 보살피잖아요. 그런 면들? 근데 그 원작은 이것보다 더 보살피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저 원작을 봤거든요. 근데 원작도 똑같이 아, 그래요? 정도가 비슷한데요. 너무 잘해서 허투루하신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출처를 제가 말한 얻으신 건가요? 원작 그 일본 만화 원작. 만화. 네. 이게 점점 순화되나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김태리 나레이션이 엄청 맞아요. 큰 역할을 한 것 네. 같은데 김태리가 목소리가 발성이랑 목소리가 맞아. 너무 편안하고 맞아. 그 약간 저음이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모두 다 그 딱 리틀 포레스트가 담고자 하는 그 이야기처럼 연기를 너무 담백하게 잘해줘서 너무 편안하게 연기를 해줘서 저는 맞아. 더 보기가 좋았어요. 사람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근데 리틀 포레스트 2번 봤는데 처음에 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 봤을 때는 약간 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시골로 1년 그렇긴 동안 생활 어디서 돈이 나서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학교에서 이걸 주제로 수업을 한번 했어야 돼가지고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현실적인 그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영화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메시지가 좀 더 다가와서 그때서야 좀 약간 마음에 들여놓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 논문에서 되게 인상 깊어했던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수업 이걸로 시험 문제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뭐라 해야 되지? 목록에 정리해주신 논문을 읽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를 포함해서 임순례 감독에 대한 논문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청년 개념의 세속화라는 말로 나온 논문인데 너무 논문에 나오는 단어가 그쵸? 너무 청년 개념의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게 신성화돼 있는 것을 다시 세속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라는 말이래요.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꼭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청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왜 모성애가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는 면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청년에 대한 신성화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고 그쵸. 뭔가 이 세상을 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그래야 뭐라 해야 되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근데 구착화된 이미지가 있죠. 청년은 이래야 한다 같은. 근데 임순례 감독의 영화에서는 그런 청년 개념을 이렇게 세속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너무 만들어진 이미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다. 그냥 보통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게 논문 내용이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김태리가 막 열심히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남자친구가 같이 임용고시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혼자 합격했을 때 축하도 못 해주고 그러고 그냥 도피해서 내려와 버리고 근데 어떻게든 그냥 여기 와서 이제 정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임순례 감독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하고 편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임순례 감독은 그 사람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리틀 포레스트가 너무 무책임하게 뭐 귀농을 추천 혹은 들이미는 게 아니냐 하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귀농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청춘들에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요. 실제로 영화의 마지막에서 혜원이는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 아래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원처럼 뭔가 자신의 작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라는 혹은 흔히들 말하는 큰 꿈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혜원 같은 선택을 못 할 것 같긴 해요. 음. 다시 돌아가는 선택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 고향이 뭔가 그런 자연과 가까운 고향이 있어서 진짜 길게는 1년 정도 그렇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제가 혜원이었으면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냥 다시 준비를 하거나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힘을 얻어서. 그렇기는 해요. 그냥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애초에 혜원처럼 고향으로 무작정 돌아올 용기도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왜냐면은 방금까지 청년 개념의 세속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어쨌든 정형화된 그런 커리어 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뭔가 어느 정도로 졸업을 하면 뭔가 직업을 갖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커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거기에 뭔가 나름 약간 엄청 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서 쉽게 벗어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좀 어렵고 무섭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혜원처럼 시작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다. 결국 영화가 우리에게 변화를 준 건 없긴 하네요. 왜냐면 뭔가 그래도 위안은 받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 순간에 아 그래 뭐 그래도 되겠지라는 작은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고나 해야 될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혜원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작은 숲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아닐 수 있죠. 자기 본인들의 작은 숲은 다들 다르니까. 그리고 약간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상적인 지향점은 도시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걸 벗어나서 이런 걸 하자라기보다는 이제 보통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주체성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혜원도 주인공도 서울에서는 남이 공장에서 만든 도시락을 먹다가 배고파서 내려와서 자기가 다 재료부터 손질해서 요리를 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사실 혜원이 여기서 계속 타고 다니는 것도 자전거인데 자전거도 내가 밟아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크게 들었던 건 사계절을 굉장히 온전히 누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벚꽃이 폈네 벚꽃이 졌네 그쵸.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지나가는데 이 자연의 순간순간을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약간 그 농촌 생활만큼 사계절을 온전히 누리는 건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농촌에서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을 맞아내고 그리고 봄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계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꼭 있잖아요. 그 준비가 막 뭐 이렇게 매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감독도 되게 오래 찍었다고 해요. 1년 내내 찍었다고. 왜냐면 너무 그걸 담고 싶어서 계절마다 한 11회차에서 13회차 정도 촬영을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촬영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너무 멋있어요, 임순례 감독님. 저 이번에 쳐다보면서 얼굴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 너무 다르게 생기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생길 줄 알았는데. 저는 좀 변영주 감독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제가 그 둘을 헷갈리고 있었나 봐요. 그 화차 감독님 아시죠? 방구석 일어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푸근하게 생기셔서. 되게 좋으신 분일 것 같이 보이죠. 동물보호단체 하신대요. 맞아.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에 육식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 다 비건 음식으로만 채운 이유도 동물 보호여서.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뭐
닭이 계속 바뀌고 오구도 계속 바뀌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귀엽다. 오구를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빌려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근데 했다고 잘 근데 그러니까. 캐스팅을 잘했네.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 보면은 오구 이름이 다 달라요. 귀여워. 어린 오구는 귀엽다. 오구고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이렇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귀여워. 귀엽다. 그래서 보통님은 직접 이렇게 제주도에서 회원 같은 생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제가 회원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고요. 네. 저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냥 쉴 뿐이지. 보통님도 뭔가 주체성을 찾으셨나요? 진짜. 맨날 이렇게 일에 찌들어 사시다가. 근데 그래도 나름 찾으신 것 같은 게 저는 약간 서울에서 사는 보통님을 생각했을 때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예를 들어 레몬딜 버터를 만든다거나 그 재료들을 직접 회원이네. 사와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그것 또한 뭔가 주체성이지 않을까. 왜냐면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시니까. 요즘 글감 떠오르는 거 네, 정리하고 그거 계속 정리하고 뭔가 그런다면서요. 본인의 그런 뭔가 앞으로 직접 걸어 나갈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사실 이렇게 회원처럼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뭔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디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도시를 벗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그런 어떤 주체성이나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의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면 그런 거를 느낄 수 주체성을 있을지. 요리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여기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요리는 나를 위해서 온전히 하는 거기도 하고 나를 잘 먹이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요리도 그런 거. 내가 뭔가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취준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정형화 죄송한데 얘기하지 말까요? 아니 목이 매셨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굉장히 잠겨있어요. 취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작아질 수도 있고요. 작아지지 아니, 마세요. 아무튼 힘들지 마세요.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네, 그걸 이제 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거는 계속 뭔가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없어 점점 작아지고 쭈그러들고 뭔가 수분이 날아가서 메말라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그 나라는 걸 다시 통통히 살찌우는 게 주체성이지 않을까. 이거 말고 왜 팔을 이렇게 만드시지? 감정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저는 글 쓰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글 쓰면 요즘 세상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쓰면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걸 저는 보통 그냥 다 쓰는 편이거든요. 말이 나오는 대로.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다시 읽으면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뭔가 사족은 버리고 이 온전한 정수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정리를 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리도 되게 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랬는데 대충 먹으면 대충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대충 맞아. 그래서 막 그냥 컵라면 이런 거 먹게 되면은 약간 맞아. 하루가 되게 좀 맞아. 별로예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김치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랑 막 든든하게 먹고 그거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약간 잘 살아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요리 좋은 방법. 닭도리탕 해 먹을까요? 요리? 닭도리탕 굉장히 드시고 싶어요. 제가 넘어갑시다. 제가 먹고 싶어요. 자, 제가 여기 와가지고 리틀 포레스트를 좀 일찍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리틀 포레스트랑 비슷한 만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다람쥐 식탁이라고 그냥 카레집 일본 일식 카레집 들어갔다가 제주도 와서 혼자 주말엔 숲으로 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클로징으로 썼던 음. 내용이에요. 거기 또 하야카와라는 이제 등장 인물이 숲으로 돌아가서 프리랜서 뭐 활동, 작가 활동도 하고 그 뭐 기모노 입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거기 친구들이 너 계속 너 숲에 있으면 시골에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농작해가지고 키워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하야카와는 식료품 배달해 먹거든요. 자기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별게 아닌데 조금 좋아 보였어요. 약간 뭔가 여기에 오면은 속세에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 생활이 끝나는데 끝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으면은 이 여유를 굉장히 즐길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비행기에서 메모장에 썼던 말인데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갖자. 이게 제 한 달 살기의 목표였어요. 제가 그 전에 컨셉진 글을 쓸 때도 저는 여유가 생겨도 여유를 제대로 못 즐긴다.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가지면서 제대로 온전히 못 즐기는 게 좀 안타깝다고 적었었는데 여기서는 앞일 생각 안 하고 오프닝에 쓰셨던 것처럼 뒷날 생각 안 하고 술도 마시고 바다도 보고 새벽 3시에 방파제에 나가서 다음날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뭐 버스가 안 와도 그래 뭐 무도에 3시에 가면 되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저의 퇴직금이 있기 때문이고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인생에 한 번쯤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보고 싶었고 여러분도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지면 삶이 좀 더 풍족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간이 다 돼서 1부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노래는 언제나 그렇듯 저희 이야기장 보통님이 가져와 주셨어요. 어떤 곡인가요?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이자 제가 원하는 제주도에서의 무드와 가장 어울리는 곡이에요. 제주도 하면 이상순 이효리. 이상순 이효리 하면 제주도 이정현이죠?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상순의 너와 너희라는 곡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뭐 어떤 의미 없고요. 노래 자체가 너무 좋고 제주도랑 너무 어울려서 갖고 와봤는데요. 곡 들려드리기 전에 일본 원작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 너무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되는 대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 대사 들려드리면서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혜원의 엄마, 여기서는 문소리 역할을 했던 배우가 했던 말인데요. 뭔가의 실패에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난 항상 같은 걸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같은 장소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아온 것 같아서 좌절했어. 하지만 경험을 쌓았으니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같은 장소를 헤맨 건 아닐 거야. 원이 아니라 나선을 그렸다고 생각해. 맞은편에서 보면 같은 곳을 도는 듯 보였겠지만 조금씩은 올라갔거나 내려갔을 거야. 그런 거면 조금 낫겠지. 아니, 그것보다도 인간은 나선 그 자체인지도 몰라. 같은 장소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도 뭔가 있을 때마다 위로도 아래로도 자랄 수 있고 옆으로도 내가 그리는 원도 점차 크게 부풀어 조금씩 나선은 커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힘이 나더구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겨우 그러려니 할 수 있게 됐어. 끝내 듣지 못한 대답도 그대로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테지. 기다리라는 그 말도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아마 넌 까맣게 다 잊었을 테지만 오늘도 너와 너의 겁 많은 고양이가 어제보다 편안하길 기도할게.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